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누구든지 다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 해방정국에서 투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짝대기 투표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짝대기 투표라는 말이 있죠.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면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해방 이후의 짝대기 투표와 지금의 짝대기 투표의 의미가 좀 다른데요.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선거 홍보물을 보내고 뭐 100번을 붙여도 문맹률이 높으니까 후보자 이름을 읽을 줄 모르고 공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짝대기 투표를 일수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기호 1번 짝대기 1은 아무아무개 정당 후보, 짝대기 2개는 아무아무개 후보, 3개는 아무아무개 후보, 이런 식으로 짝대기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이승만 정부는 짝대기 투표를 일수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문맹 퇴치 사업을 펼쳤는데요. 이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계획은 한성감옥에서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감옥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자기가 밖에서 창설한 제국신문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아니면 나라와 백성의 흥망성쇠가 있을 수가 없다. 교육이 아니면 나라와 백성의 흥망성쇠가 달렸다. 교육이 제일 급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제국신문을 교도소에 있으면서 논술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익명으로 이제 쓰는데, 그 당시에도 한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색을 해서 이승만 박사가 한글을 아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제 글을 기교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중간층 이상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간섭에 물들어서 기대할 것이 없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국신문 1910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강제적으로 폐간을 당했는데요. 1929년 7월 달에 조선일보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요. 전국 규모의 귀향 남녀 학생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구호는 뭔지 압니까?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1934년 문자 보급 교재 100만 부를 인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하면서 최대 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아일보는요? 동아일보는 1928년 3월 달 사설에서 과학적인 문자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구할이 문맹으로 있으면 일대 치욕이다. 그래서 1948년 4월 1일에 기해서 동아일보도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는데, 운동 이름이 뭔지 압니까? 글장님 없애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육사 선생이나 윤봉길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 사업에 몸을 막 헌신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건국헌법은 거의 이제 이승만 박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면 무상으로 한다는 걸 헌법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했고, 그 이승만 정부는 그 가난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이승만 정권 집권 후반기에 학령 아동의 96%가 취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14% 정도,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14%밖에 안 됐는데, 이승만 정권 집권 말기에 96%가 학교에 다 취약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학생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3배, 대학생은 1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전쟁 중에, 한국 정전 중에 임시수도로 부산으로 이전할 때, 그때 학교도 같이 이전해 간 거예요. 같이 이전해 가면서 전쟁 중인 1952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한글날 기념 한글 타자 대회를 열었대요. 전쟁하는 중에 한글 타자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육에 열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52년에 이제 하와이 교민들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판매한 자금의 일부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오는데요. 이 하와이의 한인 기독학원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을 때 설립한 대학이에요. 설립한 대학인데 그거를 이제 보내온 거예요. 보내왔는데 이 돈이 인하대학교에 직접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 문교부에 인하 공과대학 설립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하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인천에 인자하고 하와이에 화자를 써가지고 인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인천 공과대학은 인천과 하와이의 약자다.
그래서 인하공과대학을 설립을 하라 그러고 전쟁 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의 전쟁에 동원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 중에 피난 내려온 대학생들을 전시연합대학에 등록을 시켜서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생들은 보존시킨다 한다면서 군대에 입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교만 들어가면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많죠. 아니 뭐 대학생들 뭐 군대를 면제해주고 거의 뭐 군대도 못 가는 그 무지랭이들은 그런 뭐 총알바지가 되고 뭐 핫바지가 되라는 말이냐 막 이렇게 막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이승만이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20대가 전쟁돼서 많이 이제 전사를 많이 하니까 대학생마저 가버리면 세대가 몰락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복구하고 중흥을 해야 되는데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까지 시켜놨는데 안 된다. 그들은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 절대로 군대를 입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육열이죠.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였던 그 올리버라는 사람을 기억하기를 전쟁 중에 중학교 정문에다가 광목천으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곳은 우리의 싸움터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배운다. 라고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교육은 곧 문명 퇴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짝대기 투표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호 1번은 짝대기 하나, 기호 2번은 짝대기 둘, 누구 아무게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와는 다른 의미의 짝대기 투표죠. 우리는 혹시나 짝대기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문맹률이 그전에는 문맹률이 한 80% 정도였는데 20% 이하로 떨어졌다.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과 교육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